1847년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난 에디슨.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지나친 호기심으로 학습 부지나 멍청이로 취급받았다고 한다. 다행히 어머니 낸시는 평준화된 공교육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여 좋은 책을 읽히며 직접 교육, 독서법을 가르쳤다. 홈스쿨링 개념이다. 에디슨은 독서의 세계에 빠져 문학, 역사, 과학 등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였다.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13살 때부터 신문팔이를 하고 기차역에서 과자를 팔아 사업 감각을 익히기도 하며 직접 신문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기차 화물칸에서 화학 실험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실업자 신세가 되었지만 기차역장의 아들을 구해준 덕분에 전신 업무까지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전신 기술의 기초를 배우고 미국 중서부 지역을 방랑하면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던 중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자리를 잡고 1864년부터 4년 동안 베테랑만이 맡을 수 있는 뉴스를 다루는 전신기사가 되었다. 1868년 보스턴의 웨스턴 유니온 전보회사에 취직한다. 그리고 직업 발명가의 길을 선택한다. 첫 발명품은 1868년 전기 투표 기록기. 하지만 정치인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보기 좋게 실패한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실패를 반복, 결국 파산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1869년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여 처음 $5,000를 벌었다. 월급이 $100였던 시절이니 엄청난 금액이었다. 또 연구를 하고 특허를 내고 다시 $50,000의 유니온사에 매각하였다. 매각 대금으로 연구와 생산 시설을 갖춘 회사를 뉴저지주 산업도시 뉴워크에 설립한다. 섬유 기계 산업이 발달하여 독일, 스위스, 영국 출신의 기술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고 전신 기사 경험을 바탕으로 전신 기술 개발에 몰두하여 1875년 한 번에 4개의 전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전신기를 발명하였다. 전신 산업의 창업자 세뮤얼 모스의 전신기 발명 다음으로 중요한 발명이라는 평가이다. 이 특허를 $30,000에 매각하였는데 당시로는 $10,000,000의 가치,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 2,600만 달러라고 한다. 1876년 일대 전환을 시도하려 뉴욕 근처의 시골 마을 멜로파크에 독자적인 연구소를 설립한다.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전화기는 소리가 잘 안 들렸다. 에디슨은 전화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허를 웨스턴 유니온사에 $100,000에 매각한다. 전화기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추궁기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곧바로 발명한다. 추궁기의 발명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고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1878년 미국 서부의 계기일식 관찰 후 전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백열 전구 개발에 올인하게 된다. 월가의 투자자들을 설득하여 2년간 $295,000의 투자를 유치한다. 1879년 마지막 날 40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백열 전구를 개발한다. 곧바로 전기 산업의 태동을 위해 발전소, 발전기, 전선, 전구, 전기, 소켓 등을 제조하는 관련 기업을 연이어 설립하는 벤처 기업가가 되었다. 1882년 가을 뉴욕 맨하튼에 전기 공급용 발전소를 완공하고 전기의 시대를 열게 된다. 바야흐로 에디슨의 전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직류는 전기의 세기를 강하게 하긴 쉽지만 전압을 높이기가 어려워 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에 묻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10여 개의 후발 기업이 등장하고 특허 소송을 난립하게 된다. 후발 주자인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 직류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다가 특허 소송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웨스팅하우스는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와 손을 잡게 된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전류 전쟁이 시작하게 된다. 인류 최초의 표준 전쟁,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전기 충격을 이용한 동물 생체 실험, 사형 집행 등 극단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교류가 전기 시스템의 표준으로 선택되었다. 10년의 특허 소송도 종결이 되어 웨스팅하우스와 지인은 특허권을 맞교환하고 미국의 산업을 이강구도로 재편하게 된다. 특허 소송에 패배한 후발 회사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에디슨은 지이의 주식과 현금 그리고 이사직을 제안받았지만 그는 지이의 미련을 두지 않았다. 실리콘밸리 문화의 아버지, 영화 스튜디오, 영화 제작, 영화관 등 영화 산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창조하고 전기 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1887년 운영 중인 멜로파크 연구소보다 10배 큰 웨스트 오렌지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891년 영사기를 최초로 발명하고 1918년 음향 영상 산업에 성공하지만 컨텐츠를 중시하고 기술에만 치중한 나머지 멀티미디어 사업은 쇠락하고 만다. 배터리와 시멘트 사업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 제조, 에디슨 배터리, 에디슨 시멘트 등의 회사를 설립하고 웨스트 오렌지 연구소 주변으로 기업과 공장,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되었다. 1차 대전 기간 1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변 산업단지에 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1931년 죽기 전까지 1193개의 특허를 취득하고 전기 조명 및 전력에 관한 특허 389건, 추궁기 관련 특허 195건, 통신 관련 특허 150건 등 특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자신의 최대 발명은 백열 등 전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였다. 현대적 개념의 연구소를 창조하였다.